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시죠? 아니 코스피도 올랐다는데 집값도 올랐다는데 내 통장만 왜 그대로지? 아니 오히려 더 가난해진 느낌인데? 오늘 영상에서는 왜 부모님 세대에 통하던 40년 경제 상식으로는 이제 진짜 가난해지기 쉬운 구조가 됐는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QQQ, QLD, TQQQ 같은 ETF를 공부하고 일부 자산은 거기에 태우려고 하는지 한 번에 진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나도 원화 예금만으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QQQ, QLD, TQQQ 얘기를 하는구나. 이게 머릿속에서 한 줄로 정리되실 거예요. 1. 40년 전에는 은행 예금 최고의 투자였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솔직히 돈 공부별로 필요 없었어요. 은행 금리가 얼마였냐면 1960, 70년대 평균이 연 20%대 1980년대 재형저축은 연 40%까지 줬습니다. 100만 원 넣어두면 1년 뒤에 140만 원이죠. 그때 집값 상승률이 연 10% 정도였으니까 집 사는 것보다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이득. 이게 진짜로 맞는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쓸 거 조금만 쓰고 은행에 꼬박꼬박 저축하면 노후는 자동으로 해결된다. 이게 40년짜리 경제 상식이었습니다. 지금은 예금만 하면 진짜로 가난해진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반대죠. 은행 예금 금리 겨우 연 2에서 3%. 근데 우리 주변의 현실은 물가는 훨씬 더 빨리 오르고 집가, 자산 가격은 더 빠르게 요동치고 원화 가치는 달러, 금에 비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옛날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금이 예전엔 20g이었다 치면 지금은 5g밖에 못 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겉으로는 통장 숫자 100만 원 그대로인데 현실에서 살 수 있는 실물은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요즘 드는 그 느낌, 예금은 늘고 있는데 왜 점점 더 쪼들리지?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림입니다. 3. 왜 이렇게 됐냐? 세계화 끝 인플레이션의 귀환. 이 40년짜리 공식이 깨진 이유는 딱 두 개예요. 1. 세계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2. 각 나라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돈을 계속 찍어야만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장들을 중국, 베트남에 지으면서 미국 사람 월급의 10분의 1, 100분의 1 인건비로 물건을 엄청 싸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도 인건비 원자재가 너무 싸니까 물가가 잘 안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돈 풀어도 걱정 마세요. 인플레 안 와요. 이 말이 먹혔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미중 갈라지고 자원은 무기화되고 공장을 다시 미국 선진국으로 불러들이고 이러다 보니 이제 돈을 찍으면 찍는 만큼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를 갚으려면 결국 또 돈을 찍어서 인플레로 녹여야 한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인플레는 한 번 오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파도가 된 거죠. 4. 인플레 시대, 돈 풀리면 누가 유리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짚고 갈게요. 바로 캔틸론 효과라는 건데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처음에 누구 손에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 부의 격차가 미친 듯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자, 신용 좋은 사람, 싸게 많이 빌려서 주식, 부동산, 사업, 자산을 먼저 사요. 서민, 신용 낮은 사람, 비싸게 조금만 빌리거나 아예 못 빌려서 그냥 물가 오른 것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산 가진 사람, 물가가 2배가 돼도 자산이 3배, 5배 올라서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고 자산 없는 사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2배가 돼서 체감 자산이 반토막. 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부의 양극화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인플레 시대에는 월급 예금만으로는 구조적으로 불리하고 월급 자산 구조로 넘어가야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냐? 지능 공장의 지분, QQQ.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그래, 원화 예금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 사야 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의 두뇌와 기술과 데이터가 모여있는 공장의 지분을 사야 한다. 그게 뭐냐? 바로 미국 나스닥, 특히 QQQ가 담고 있는 기업들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AI, 반도체, 전기차까지 이 모든 인프라를 만든 회사들이 한 방에 묶여있는 ETF가 QQQ입니다. 내가 직접 IT 회사를 차릴 수는 없지만 그 회사들의 지분은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지수 투자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 QQQ 계열은
인류의 두뇌 공장에 투자하는 느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6. QLD, TQQQ는 뭐냐? QQQ의 2배, 3배 빠른 엘리베이터.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으로 들어갈게요. 그럼 왜 굳이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를 공부해야 하냐? 개념부터 QQQ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기본형. QLD QQQ의 2배 움직임을 설계한 레버리지 ETF. TQQQ QQQ의 3배 움직임을 설계한 레버리지 ETF. 쉽게 말하면 같은 계단을 오르는데 QQQ는 걸어서 올라가는 버전, QLD는 에스컬레이터 2배 속도, TQQQ는 무빙워크 3배 속도 타는 느낌입니다. 단 중요 포인트. 빨리 올라갈 때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빨리 올라가지만 크게 빠질 때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까지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아무 생각 없이 몰빵하는 도박이 아니라 룰을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추격과 역전을 노리는 도구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7. 왜 레버리지까지 고민하냐? 추격과 역전의 타이밍. 그거 알고 계신가요? 1998년 IMF 위기 때 한국 기업 순위가 싹 갈아엎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기업 순위가 한 번 더 뒤집혀졌습니다. 이런 지각 변동기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회로 추격 역전에 성공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인플레는 다시 왔고 금리는 중금리 시대, 환율은 롤러코스터, AI, 반도체, 빅테크는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 그냥 예금이나 할래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게임에서 빠져버리는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 자산은 QQQ 같은 인덱스로 차분히 쌓고 추격 역전용 가속 페달로 QLDT QQQ를 공부해서 내 자산의 일부에 적용해보는 게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비율과 룰이 제일 중요합니다. 8. 그럼 어떻게 해야 덜 위험하게 쓸 수 있냐? 룰 투자. 여기서부터는 추천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원칙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각자 상황 성향에 따라 반드시 스스로 수정해서 쓰셔야 합니다. 1. 레버리지 비중부터 정하기. 총 금융자산의 몇 %까지 레버리지 허용할지 숫자로 먼저 적어두기. 이에 레버리지 ETF는 총 자산의 20% 이내. 이 선을 안 지키면 언젠가 급락장의 멘탈이 날아갑니다. 2. 기간과 목적 적어두기. 이 계좌의 목표는 10년 이상 장기. 중간에 생활비로 인출 금지. 중간에 무서워도 계좌를 닫지 않는다. 이걸 글로 적어두고 시작해야 폭락장에 덜 흔들려요. 3. 매수를 아무 때나 사지 않기.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올 때만 QLD, TQQQ를 분할 매수. 한 번에 몰빵이 아니라 여러 구간으로 나눠서 진입. 즉, 주가가 싸졌을 때만 조금씩 레버리지 노출을 늘린다. 는 느낌이죠. 4. 매도 익절 룰 올라가면 일부는 안전지대로. QQQ가 정고점 근처로 올라오면 TQQQLD 일부의 2030%는 자동 익절. 익절한 돈은 절반은 QQQ, JPQ 같은 안정자산으로 옮기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 다음 조정 때 대기. 이렇게 하면 올라갈 때만 실현 이익을 챙기고 내려갈 때는 다시 싸게 줍는 탄력적 리밸런싱 구조가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QLD TQQQ는 한방의 인생 역전 도구가 아니라 룰을 잘 짜면 추격 역전을 조금 더 빠르게 도와주는 가속 페달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9. 정리 40년 상식은 끝났고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 정리해 볼게요. 1. 부모님 세대 공식.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만 차곡차곡 넣으면 된다. 그땐 금리가 20에서 40%였고 집값보다 예금이 더 빨리 불어났습니다. 2. 지금 우리의 현실. 예금 금리 2에서 3%. 물가, 자산가격, 환율 훨씬 더 빠르게 요동. 원화 가치, 달러금 대비 계속 약해지는 중. 그래서 예금만으로는 구조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림. 3. 인플레 시대의 새게임 규칙. 돈은 계속 풀릴 수밖에 없고 그 돈의 혜택은 자산 가진 쪽에 먼저 간다. 캔틸론 효과. 월급 예금 구조에서 월급 자산 주식, ETF 등 구조로 빨리 넘어가야 한다. 4. 그 자산 중 하나로서의 QQQQLDT QQQ. QQQ 인류의 두뇌 공장 나스닥 100 지수. QLD QQQ 2배, TQQQ QQQ 3배 엘리베이터. 위험하지만 룰을 잘 정해두면 추격 역전을 도와주는 가속 페달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월급쟁이,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분들이
IMF가 오든 인플레가 오든 환율이 1300이든 1500이든 우리 집 재무제표만큼은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QLDT QQQ 같은 레버리지 ETF도 감정이 아니라 룰로 다루는 방법들 차근차근 풀어갈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자산 추격과 역전 여정을 제가 옆에서 같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